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화법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모든 부정적인 상황에 쓰시면 좋은데요. 긍정, 부정, 긍정의 단계로 이야기를 하세요. 먼저 긍정적인 이야기를 상대에게 건네시면요, 상대가 귀를 열고 내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거절을 하기 본론에 앞서서 좀 긍정적으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말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자, 이번 주제는 히렌체님이 완전 전문 분야죠. 저는 너무나도 이제 이런 하술에 관심이 많고 히렌체님의 목소리도 말하시는 스타일도 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일단 성공한 사람들의 말하기, 좀 실패하는 분들의 말하기는 다른지랑 말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인생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하기가 중요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삶이 설득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성공했다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분들을 보면 끊임없는 설득을 굉장히 잘하신 분들입니다. 저 완전 똑같은 생각이시네. 그렇죠. 일상에서 되게 크고 작은 우리 설득하잖아요. 모든 건 설득이죠. 네, 하다못해 제가 호감의 시작이라는 책을 낸 것도 독자를 설득해야 되고, 그렇죠. 출판사를 설득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도 김 작가님을 설득해야 되고 우리 구독자님들 설득해야 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잘해야 무언해. 이 영상의 내용이 좋아야 이 호감의 시장을 사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늘 설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은, 특히 롱런에서 꾸준히 잘 되시는 분들은 보면요, 말을 설득을 잘 하실 줄 알아요. 근데 반대로 반짝하시는 분들은 이 설득력이 좀 약한 분들이에요. 어떻게 운때가 와서 반짝은 했으나 이걸 좀 지속하는 힘이 약하신 거죠. 왜냐면 타인을 설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설득 잘하는데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시고 그게 첫 잘하셔야 번째죠.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지. 사실 김 작가님도 너무 잘하시는 부분이고 저도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것들인데요. 처음에 제 유튜브가 망했던 시절이 있어요. 저도 1년 2개월 동안 망했어. 그쵸. 저 1년 동안 1000명을 못 모으는 거예요. 1000명이요? 네. 좀 심하네. 좀 심하죠. 그래서 유튜브 접어야 되나. 1년 2개월에서 7만 명. 근데 7만 명 제가 전업 유튜버였기 때문에 알잖아요. 7만 명으로 먹고 살 수가. 왜냐면 비용 빼고 하면 남는 게 없어.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정말 분석을 해서 공부하듯이 잘 되는 채널과 나의 채널의 차이점도 분석을 해보고 이렇게 한번 시간을 들여보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분석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화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던 게요, 인트로였는데요. 잘 되는 채널은 인트로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불편하시죠? 아니면 여러분, 직장인이 한 달에 월 1000만 원 버는 법 궁금하시죠?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고민이나 문제를 딱 집어줘. 여러분, 뭐 사람들과 대중에 있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하시죠?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하고 딱 이야기 시작하니까 뭐야 봐야 되겠는데? 맞아요. 그게 마케팅에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가장 집중을 해서 귀를 연대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고민 해결을 해주는 이야기에 귀를 연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인트로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제가 되게 흥미로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 하나도 안 궁금하고 내가 연예인은 아니니까. 그럼요. 그래서 망했구나를 깨닫고 전면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부터 어느 순간 터진 제 영상들을 아무거나 클릭해보시면요,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얘기하는데 상대가 딴 데 보고 있고 집중 안 하고 있나요? 막 이러면서 이게 불편하시죠? 이거 공감되시죠?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튜브가 알고리즘을 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맞아, 이거 내 얘기인데? 끝까지 들어볼까? 하면서 영상을 오래 시청한 거죠.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불편한 것, 필요한 것들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설득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말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한 3가지 정도 알려주신다면, 아까 전에 그 가장 전제 조건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된다. 그래야 설득이 된다는 얘기해 주셨고. 네. 첫 번째는 적확한 표현을 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이밍이고요. 세 번째는 목소리와 표정 같은 비언어적인 것들이 중요합니다. 먼저 적확한 표현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적확하지 않거나 오해를 사게 표현을 해서 말실수를 하는 분들은 표현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딱 상대에게 맞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닌 좀 다른 표현을 하셨거나 혹은 이 타이밍에는 이 표현이 더 적확한데 그것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좀 말을 잘 못한다라는 인상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타이밍입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 타이밍 정말 중요한데 끼끼 빠빠 해야지 좀. 네, 아무리 좋은 얘기도 왜 그렇잖아요. 묻지 않은 얘기 혼자 막 여기서 갑자기 제가 와인 얘기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타이밍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 사실 우리가 익어갈수록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해야 될 때 꼭 말하시고요. 세 번째는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얼굴 표정이 중요한 이유는 메로비안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메로비안의 법칙은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시각과 청각의 내용을 더 많이 영향받는다는 것을 뜻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말의 내용은 단지 7%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시각이 55%, 청각이 38%, 말의 내용은 단 7%밖에 차지하지 않으니까요. 말을 하실 때 내가 말 토시가 틀리거나 발표를 할 때 버벅대거나 상대에게 실수를 하더라도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톤의 목소리로 어떤 태도와 표정으로 말을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자리에서 막 벌벌벌 떠실 때도요. 일단 목소리부터 크게 자신감 있게 그리고 얼굴도 환하게 일단 웃으면서 이야기하시고 그렇죠. 당당하게 하시는 것에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미국 대선 토론이었죠. 바이든과 트럼프의. 트럼프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고 맞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좀 이제 연세 때문인지 뭔지 몰라도 어쨌든 기운이 없는 목소리로 얘기하다 보니까 맞아요. 트럼프가 이겼다. 이런 비언어적인 것도 여기 좀 많이 드러나는 것 같던 건데, 자, 그러면 매력적으로 좀 말하는 거, 이 책도 호감이 시작이니까요. 매력적으로 말하는 구체적인 방법은요? 김 작가님이 네. 누군가의 말을 듣고 매력적이다 느끼신 적 있으세요? 많죠. 좀 뭐 느끼는 포인트들이 뭐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정말 말을 그냥 귀에 꽂히게 탁탁탁탁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김미경 원장님은 이 말과 행동, 비언어적인 것들이 하나가 돼서 약간 물화일체가 된 스피치 그런 매력이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너무 지적으로 또 정말 이 사람은 지식이 깊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은 정말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 여러 가지 매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에 제가 첫 번째 요소를 꼽아보고 싶습니다. 특히 대인관계에서 되게 매력적이다 하는 사람들은 같은 말도 예쁘게 할 줄 알더라고요. 근데 말이 예쁘다. 보통 긍정적인 뉘앙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이 사람이 표현하면 되게 예쁘게 들리고 따뜻하네? 너는 참 말을 이쁘게 해. 맞아요. 저 가끔 듣거든요. 맞아요. 말씀 예쁘게 하시는데 여자친구한테 그래요? 남자한테 그런 얘기 듣지 않고요. 정말요? 근데 네네. 게스트한테도 아마 들으시지 않으세요? 게스트한테 뭐 적당히? 근데 이게 전 능력이라 생각이 네네. 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긍정의 어휘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도 어떻게 긍정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어휘에서 부딪히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알려주세요. 근데 예를 들어 뭐 예민하다, 섬세하다를 바꿀 수 있는 건데 이걸 굳이 너 되게 예민한 것 같아라고 뱉고 후회하시는 분들은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까 하시잖아요. 근데 이 예민함, 섬세함은 우리가 좀 많이 알려져서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교수님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러면 손을 들고 지금 설명이 좀 어려운데요. 다시 한 번 해주시면 안 돼? 이러면은 좀 기분 나빠. 내가 어렵게 말했니? 잠깐만 이렇게 되는데 교수님 혹시 좀 설명이 전문적이어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한 번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 하면은 그치 내가 좀 전문성이 있긴 하지 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도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하다못해 약간 언어의 민감도가 좀 낮으신 분들은 칭찬을 하려고 해도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어요. 있지. 예를 들어서 김 작가님한테 냄새나요 이러면 네, 냄새? 그러는데 김 작가님한테 향기 나요 이러면 그래 오늘 좀 좋은 향수 뿌렸는데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단어의 뉘앙스 차이를 좀 잘 인지를 못하시거나 맞아. 순간적인 선택에 실수를 범하시는 분들은 이 어휘 사용에 되게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습니다. 특히 긍정적 어휘로 대체하시는 연습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리고 말하는 거는 리스너도 듣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듣는 사람도 아까 전에 일부에서 그 맥락이랑 얘기해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쵸. 사실 키워드를 잘못 쓸 때도 있어.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이 하려고 했던 의도가 맥락이 좋은 쪽이었으면 그걸 굳이 나쁘게 이제 또 해석 안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말을 똑바로 잘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듣는 사람도 그거를 찰떡같이 좀 알아듣는 그것도 좀 필요한. 왜냐면 요즘에 워낙 이런 말투 하나하나가 요즘 칭찬도 무섭다고 하잖아. 맞아요.
자, 그럼 그 밖에 나도 모르게 많이 사용하는 무례한 대화 패턴이나 비호감적인 단어 뭐가 있죠? 대화 패턴은 대표적으로 말 끊기가 있는데요. 아, 우리나라 사람들 나도 끊었네. 아니 괜찮아. 이거는 진행을 하시기 위함인데 공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네. 습관적으로 말 끊는 분들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맞아. 본인이 말을 끊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습관을 한번 모니터를 해보시면 좋은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모니터 방법은 그냥 가상으로 내 유튜버가 되었다 생각하고 식사하실 때 친구분이나 가족분과 대화하실 때 한 번만 휴대폰 영상을 녹화해보세요. 자연스러운 대화를 한 30분만 들어보시면 내 언어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납니다. 제가 한번 유튜브 초창기에 브이로그를 하고 싶어서 이걸 한번 찍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보고서 저 굉장히 놀랐거든요. 제가 생각보다 타인과의 대화에서 자기중심적이고 비호감이더라고요. 특히 남의 말을 생각보다 많이 끊는 것을 보면서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꼭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이 바로 한정조사입니다. 이거는 잘했네. 이거 있죠. 그러면 제 상사분 중에 이 선택을 되게 잘못하신 분이 계셨어요. 저를 분명히 칭찬하시려는 의도였을 거예요. 근데 그분의 칭찬만 듣고 나면 제가 분심이 생기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구나. 이 기획은 잘하네. 뭐 조사는 잘했네. 는을 자주 쓰시는데 그럼 내가 다른 거는 못한다는 뜻인가? 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조사입니다. 는, 만 이런 거 있죠. 이거 만은 사실 다 안 쓰시면 는을 우리 잘못 써요.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칭찬을 하려는 의도라면 이거는 잘했는가 아니야 이거를 잘했다로 좀 바꿔주실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태도, 말투, 방법 이런 것도 책 제목도 많았었고 이제 유튜브에도 많았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참 내가 만만하게 보기 싫잖아요. 그쵸. 저는 이제 첫 번째로 태도에서는요 습관적이고 반사적인 웃음기를 좀 빼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첫 책이 이제 무례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웃으면서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말했었는데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뭐냐면 제가 반사적인 웃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웃기지 않은 이야기를 상당했고 굉장히 무례한 말인데 머쓱하니까 웃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처를 못하고 웃고 넘어가는 것이 상대로 하여금 그 말을 계속해도 된다라는 시그널처럼 받아들여졌나 봐요. 그렇게 한번 선을 넘은 분들은 계속 넘으시더라고요. 선을 넘지. 나를 만만하게 취급하는 생각이 왜냐면 듭니다. 어찌 보면 암묵적으로 내가 허용해 준 거가 돼버리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정말 웃겨서가 아니고 당황해서 웃는 거거든요. 그래서 습관적이고 반사적인 웃음기를 좀 빼시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대답을 오히려 안 하시는 게 나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곤란하고 무례하고 별로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럴 때 그냥 대답을 잠깐 멈추시고 하고 무표정의 생각만 하시는 것만으로도 무례한 상대를 잠깐 긴장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반드시 질문을 했다고 해서 대답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질문을 받으면 인간의 본성이 대답을 해야 된다는 강박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걸 잠깐 내 페이스대로 멈춰보시는 것도 답이 됩니다. 저는 좀 자기 비하 발언을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좀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농담한다고 자기 비하 발언을 막 하세요. 근데 이게 먹히는 사이에서 하셔야 됩니다. 특히 나라는 캐릭터를 잘 모를 때는 이 자기 비하 발언이 오히려 상대가 나로 하여금 나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만만하게 만드는 힌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봐 쟤도 자신을 저렇게 생각하잖아. 나도 저렇게 생각해도 되겠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좀 내가 인간관계에 였던 적이 있는데 그럼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요. 나를 아는 사람들은 저의 평소의 인격과 성품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라고 해도 저건 그냥 자조적인 발언이고 그렇게까지 안 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분들은 진짜 였나 보다. 최악의 막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좀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책에서는 제대로 되묻는다. 요거 많은 분들이 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특히 만만해 보이는 분들이 이 되묻기를 못하세요. 그냥 타이밍을 놓쳐서 그냥 지나가 버리시거든요. 그럴 때 죄송하지만 지금 이런 뜻에서 이렇게 말하신 건가요? 혹은 그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요? 방금 저한테 뭐 장군 같다 하신 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라고 그대로 되풀이해서 질문하시는 것만으로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되물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책에서는 상대가 장난이라며 뭐 이제 농담으로 우마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때 그거 별로 재미없다. 맞아요. 대신 그거 말할 때 웃음기 있게 얘기하는. 네, 약간 같이 장난쳐. 뭐야 재미없어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지. 그건 안 되고 진지하게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별로 재미없다. 어떤 톤으로 해야 되나요? 그거 별로 재미없어요. 왜 그러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시는 게 이게 나아요. 이거 재미없는데요? 이러면 이제 거기서 너무 정색해서 할 필요는 없지만 표현은 확실하게. 네. 그러면 이제 상대도 재미
재미없다는 말에 좀 상처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재미없어. 약간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그만해라는 시그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태도에서 첫 번째가 저는 이게 되게 와닿았는데 네. 실력을 갖춘다. 아, 맞아요. 이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피드백을 하고 만만하게 보여도 그 사람이 실력이 있고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사람들이 조심하고 오히려 그 단점을 이 사람 겸손하게까지 하다. 좋게 봐주더라. 네, 좋게 봐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럼에도 실력을 갖춰서 만만하지 않게 보이시면 됩니다. 아니, 저도 진짜 느끼는 게 저는 뭐 똑같은 사람인데 구독자가 뭐 10,000명일 때가 있고 지금 이제 200만이 좀 넘은 제가 있을 거잖아요. 네. 사람 자체는 비슷할 거란 말인데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예전에는 김 작가는 뭐 되게 실없게 많이 웃는다 하는데 요즘에는 야 쟤는 저렇게 열심히 해서 잘 되고 난 다음에도 잘 웃고 다니네. 맞아요. 똑같이 웃는데. 그리고 제 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메시지보다 중요한 건 메신저라고. 메신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메시지의 파워가 사는 것도 굉장히 많이 느껴서 참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게 왜 중요한지도 많이 느끼는데 자, 그러면 살다 보면 또 나한테 부탁하는 경우 많잖아요. 아, 네. 근데 나를 좀 지키면서 거절하는 방법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부탁 거절하는 거 되게 힘들어하죠. 맞아요. 특히 돈 빌려달라 하면 거절하기 너무 힘들어.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이 심리학 용어를 하나 가져와서 심리학의 원리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초두 효과를 기억하세요. 초두 효과가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요. 맨 처음에 제시한 정보를 나중에 제시한 정보보다 더 강하게 기억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3가지 화법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거절뿐만 아니라 모든 부정적인 상황에 쓰시면 좋은데요. 네. 긍정, 부정, 긍정의 단계로 이야기를 하세요. 먼저 긍정적인 이야기를 상대에게 건네시면요. 상대가 귀를 열고 내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거절을 하기 본론에 앞서서 좀 긍정적으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말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나 진짜 너무 미안한데 어디서 차 사고가 났는데 내가 보험 가입을 안 해서 3천만 원이 필요해. 혹시 나 좀 빌려줄 수 있어? 해요. 근데 나는 원래 솔직히 아무리 가까운 관계도 돈 거래는 안 한다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그럴 때 먼저 시간을 버시는 거예요. 긍정의 말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긍정하는 말을 하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짜 그런 사고가 있었구나. 얼마나 곤란했으면 이렇게 연락을 줬을까.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공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정적인 본론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본론은 강력한 단어를 좀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충격적인 단어는 좀 조심하시고 내가 왜 이렇게 거절을 해야 되는지를 풀어서 설명하셔야 됩니다. 왜 난 사실 근데 돈 거래는 안 해. 뭐 이것도 사실 돈 거래라는 이슈에 있어서는 괜찮은데 때로는 이럴 때 있잖아요. 되게 상대가 거절하기 애매하지만 나라는 사람의 성향 때문에 거절하고 싶은 이야기들. 뭐 책을 빌려달라는 거. 누군가는 흔쾌해 줄 수도 있지만 사실 나는 책을 빌려줬을 때 그 사람이 이걸 뿌기는 게 싫어.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너가 왜 부탁했는지 알겠지만 사실 내가 이러한 이유로 원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거절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득한다라고 이것도 생각하시고 풀어서 설명해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좋아요. 제가 긍정, 부정, 긍정을 우리가 친한 사례라고 치고 제가 한번 부탁해 볼게요. 네. 제가 전화합니다. 네. 히렌츠님, 제가 다음 주에 급하게 1,000만 원이 좀 필요한데 진짜 제가 다음 달 갚을 테니까 네. 좀 잠깐만 좀 빌려줄 수 없냐. 얼마나 급하셨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셨을까요? 김 작가님의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인터뷰 한 번 했을 뿐인데 이렇게 한번 이게 농담이고요. 이렇게 연락을 주셨다니까 얼마나 급하실까요? 저 같아도 연락을 드렸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정말 죄송한데 제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도 돈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저만의 좀 신념이 있어요. 이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가족한테도 돈을 안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다른 도움을 드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지금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도움이 한 그럼 200만 원이라도. 이러면 이제 맛을 걸리시는 건데, 그럴 때 다시 한번 설득하시는, 근데 돈 말고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다시 긍정은요, 대안 제시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거절을 하지만 또 다른 대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저는 매일 거절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초반에. 유튜브로, 이런 협업 제안이 오면, 네, 이게 처음에는 막, 내가 뭐라고, 이걸 거절해,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되게 매일 쓰는 게 두려웠거든요. 근데 이 긍정, 부정, 긍정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니까 어렵지 않게 답변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이렇게 제안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긍정 얘기.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채널과 핏이 맞지 않아서
거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긍정. 다음에 저희 채널과 좀 맞는 제안을 주신다면 저희도 가장 빠르게 적극적으로 회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웬만하면 다 비즈니스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상처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좋은 방법이네요. 다만 이제 히렌체님한테 제가 거절을 만약에 당한다면 네. 처음에 이제 긍정할 때 연기하지 말고 너 지금 거절하려고 하잖아. 본론 말해. 하고 싶은 말해.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자, 우리가 또 이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뭐 말싸움도 있고 갈등이 많죠.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대화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갈등이 있을 때 저는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감정적으로 우리가 네. 부정적인 감정에 점점 그라데이션 분노를 느끼거나 네. 부정적인 감정에 몰두하지 않기 위해서 네. 다른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지? 감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분노할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왜 이런 갈등이 생겼을까? 그럼 이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 방안이 무엇일까? 자꾸만 이성적으로 해결에 집중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대화를 건설적으로 끌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이렇게 싸우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될까? 우리 가치관의 차이라면 이걸 바꿀 수 있을까? 바꿀 수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까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상대도 덜 분노하면서 좀 합리적인 대화를 할 확률이 높아지더라고요. 좀 더 건설적으로 이야기하자는 건가요? 네, 해결에 집중하자입니다. 자, 근데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약간 이게 갈등이라는 게 서로가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입장에 또 그 각자의 생각의 기준이라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좀 맞춰주는 주파수 중에 하나가 상식의 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상식에서 너무 떨어져 있고 어느 한쪽은 상식의 근처에 있는 사람인데 근데 선이 다르다 보니까 싸우게 되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각자 입장만 고집을 하면 사실은 논쟁밖에 안 되는 건데 근데 상식의 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의 선이 이게 뭐 남의 시선에 신경 쓰자 이게 아니라 그 선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알아야지 대화를 협의할 수 있는 지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근데 너무 각자 때로는 극단값에 있는 분들은 자기 입장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잘 싸우고 갈등을 잘 푸는 분들은 질문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의 생각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묻고 들으면요. 사실 우리가 좀 이 지점이 달랐구나라든지 어떤 포인트 왜 싸웠는지를 알게 그렇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해가 되고 해결이 네. 가능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질문을 잘 못하면 비난만 하다가 끝날 수가 있어요. 좋은 질문을 하시는 것도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 하술에서도 마지막 질문은 좀 제가 아직 결혼을 못해서 꼭 계속 그런 질문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남녀 관계에서도 사랑받는 합법 이거 뭐 인류의 가장 중요한 숙제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남자는 여자한테 사랑받을 수 있고 여자는 남자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합법인지 조금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사랑받는 화법은 저는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T랑 F랑 싸우잖아요. 근데 그 T의 F의 문제가 아니라 T들도 T의 나름대로 공감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F도 F 나름의 공감을 바라는 방법들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굳이 나눠서 뭐야 공감이면 F 너 F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F 맞고요. 하지만 저 T들하고 굉장히 친하고 제 주변 다 T밭입니다. 하지만 T들도 공감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T랑 F로 나눠서 싸우기보다는 좀 상대와의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 좀 입장을 바꿔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공감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모든 원활한 대화의 시작이 되더라고요. 너 입장이 혹시 이런 거였어? 이런 상황이었어? 물어보고 그게 맞다면 그래서 그랬구나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어떤 대화도 이어갈 수 있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TF가 아닌 공감의 대화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고요. 좀 오래 관계가 지속되게 하려면 의외로 되게 중요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귀엽게 생색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관계가 지속될수록 서로에게 특히 이성적으로 부부나 연인 간에도 당연시하게 되는 것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럴 때 상대가 왜 이걸 알아주지 않지?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귀엽게 생색내는 화법을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내가 설거지를 맨날 해놓는데 상대 배우자가 그걸 절대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되게 서운하고 감정이 쌓여요. 그럴 때 한번 배우자에게 부르는 거야. 근데 여기 되게 깨끗하지 않아?
되게 다르지. 뭐가 다르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러면 맞다. 너 설거지했구나. 고마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생색의 시작이 참 되게 좋더라고요. 네. 본인 사례인가요? 아니요. 제 주변 지인 중에 이거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놓치고 있었던 포인트를 얘기를 딱 해주니까 되게 미안하면서도 고맙으면서도 네. 약간 얘한테는 앞으로 대화할 때 이걸 신경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들이 서운함을 바로바로 털어내기 때문에 좀 건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당연시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좋은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서로 좀 귀엽게 생색내면서 티도 내보는 것. 이것도 의외로 되게 중요한 말이라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술의 첫 번째 질문이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기가 무엇이 다른가에서 말씀해 주신 답안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마지막에도 이 답변을 해주셔서 말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결국에는 내가 말하고 상대방이 듣는 거면 우리는 단순히 생각하면 본질적으로는 상대방이 듣는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좋은 말을 이 사람이 설득력 있게 매력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그게 안 되는 거는 내가 더 중요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자기중심적인 편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그 편향된 사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내릴 수 있을까요? 대화를 통해서 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해보셔야 되고요. 아까 잠깐 대답을 힌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경청을 하셔야 됩니다. 내 말을 줄이고 좀 상대의 이야기를 참고 좀 들어보세요. 말 끊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예요. 너 왜 그랬어? 물어서 답변을 해요. 근데 이거 왜 그랬어? 또 묻고 싶은데 일단 끝까지 한번 듣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컨텍스트, 상대가 이 텍스트를 넘어 왜 그런 말과 행동을 했는지를 느낄 수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참아보세요. 인내심을 기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경청을 통해서 말이죠.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김작가 TV 영상 보면서 이제 칭찬 댓글 남겨주신 거 하나가 김 작가는 진짜 경청을 잘한다 이런 얘기 해주시는데 여러분 사실 저도 이걸로 돈을 벌기 때문에 가능한 영역이지 저도 친구들과 사석에서 대화할 때는 안 그러려고 해도 약간 직업병인지 몰라도 여기서 너무 지나치게 듣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말을 하시죠. 사석에서는 막 끊어. 그럴 수 있죠. 그런 게 있어서 저도 약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말을 너무 끊고 있지 않나 그런 거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합법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